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요. 모아타운 내용 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은 왜 비난을 받아야만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 우리나라는요, 이 경제개발 본격화로 인한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농 현상이 일어나서 매년 50만 명 이상이 도시로 유입돼서 빈민촌이 생겨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택지 개발이 진행이 돼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정부는요, 이 산업화에 필요한 도로, 또 전력, 공장 등의 설비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울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이 조성된 주거지 환경은 극히 열악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1970년에서 또 8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의 인원 현상은요, 더욱더 가속화되기에 이르렀고, 70년대 후반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이 건축되는 이른바 다가구 주택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도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 건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역시 다가구 형태의 단독주택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저층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양식이 되었던 거죠. 90년대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91년 당시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 1988년에서 92년 여기에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이 더욱더 급속도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 건설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 다세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건축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세대 주택은 급증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 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통해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되었는데, 이 서울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요,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2종 주거지역은 7층 이하가 있고 7층 이하가 없는 그냥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분포하고 있겠죠. 전용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시 주거지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가능한 2종 일반 지역이 전체 주거지역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이므로 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저층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서울의 주택 중에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 중 약 6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대부분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고온 일화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독, 다가구, 이 다세대 이 주택이 주로 있는 1종 및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면적은 전체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택수는 약 3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서울시를 다녀봐도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지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저층 주거지역은요,
이 개발 단위가 작아서 아파트처럼 대규모의 주택단지 구성이 어려워서 충분한 이 공공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가 어렵고요. 저층으로 개발돼서 상대적으로 이 조경 시설마저도 없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당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지어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늘어난 인구 증가에 따른 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습니다. 만일 당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다면요, 주택이 더더욱 부족해져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테크 전문가들이 다세대 주택을 좀 폄하하고 있어요. 기반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비교해서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만일 이런 다 아파트 실거주 한다면 대량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 지금 이 가격보다 더 상승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준비 단계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대체제로서 이 주거 취약계층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아파트 전세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다세대 주택은요, 높아지는 아파트 전세 가격을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기준 주택 유형별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요, 아파트는 자가와 임차 비중은 약 7대3, 단독주택은 5대5, 다세대주택은 5.5대 4.5입니다. 그만큼 저층 주거지의 주택들이 자가보다는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인 이 다주택자의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 공급의 투자자 기능과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층 이 주거지의 상당 부분의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측면에서 국내 저층 주거지 임대주택 시장의 영사함이 문제가 되겠지만, 한편으로 상당수가 이 고연령대인 가옥주들에게 은퇴 후 비교적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저층 주거지의 또 하나의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뤄본 소위 다세대 주택 비난만 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